자, 심리의 과정 할 차례입니다. 550페이지에 있네. 심리의 과정. 정민채, 니 왜 그거 있노? 니 자리 이어잖아. 늦게 와서 여기 정준영이 못 오게 하나? 응? 알았어. 아무 데나 앉아도 돼. 되도록이면 자기 자리에 앉는 게 좋겠지. 출석 체크를 좀 너무 오랜만이라 한 분 대강만. 예. 이만수 오늘 며칠이니? 23일이라고 내가 이야기해놓고. 경범서, 김정동, 김진, 김용민, 최학기, 김현영, 양서연, 김홍보, 이나원. 빠진 놈들이 이렇게 많아. 박기우, 네. 김희구, 전복은, 늦게 온 사람 누구? 그래. 양세현. 자, 소송의 병합. 심리의 과정에서는 소송의 병합 이송, 소의 변경, 뭐 이런 것들, 소의 참가, 예,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네요. 예. 그래요. 소송의 병합은 항고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가장 전형적인 병합인데, 소송의 병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처분에 대한 판단이 뭐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지?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안 되잖아, 그지?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소송을 병합할 때는 항고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 중에서 어떤 게 더 주된 소송이냐에 따라서, 요게 주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지? 주된 소송.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병합이 되는 겁니다, 그지? 병합은 있잖아. 병합은 직권으로 병합하기도 하고요. 또 이송을 통해서 병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지? 이송을 통한 병합. 그래서 병합의 요건에 대한 심사는, 법원이 직권 심리합니다, 그지?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551페이지) 보니까 이런 거 있네. 기억해야 될 점은 취소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가장 전형적인 병합. 그리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도 병합 가능하다는 점. 병합의 시기는 주된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그지? 주된 소송이 종료하기 전까지 해야 되겠지, 그지? 주된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
병합의 요건은 법원의 직권소송,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송의 이송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지? 잘못된, 그러니까 뭡니까? 재판 관할을 어겨서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합을 위한 이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지? 자,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이 주로 이야기되는데, 취소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각기 다른 법원에서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관련 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취소소송이 주된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지. 이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도 준용이 된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도 있으며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도 있다. 그치? 전속 관할은 이송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네.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변경의 대상 보시면 모든 주관적 소송의 유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또 취소 소송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읽을 필요 없이 다 돼. 다만 뭐 어떤 경우에 제소 요건, 그지? 제소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준수는 필요하겠지. 왜 소를 변경할까? 원인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잘못 제기된 소를 각하하는 것보다는 간편한 소 변경을 통해서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 장관의 개발 제한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우리 지난 시험에도 나왔지만 하자가 무효에 해당되는지 취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지? 일반인도 어렵지만 법원 판사도 쉽지는 않겠지, 그지? 그래서 뭡니까? 그 무효 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를 주의적인 청구를 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인 청구를 하고 취소 소송을 예비적인 청구를 한다거나 양자를 병합한다거나, 그지? 그렇게 청구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이 주된 청구가 되고 주의적 청구가 되고 취소 소송이 예비적인 청구가 돼, 그지? 거꾸로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겠지. 왜냐하면은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정도는 심하지만 하자의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얘는 하자의 범위가 넓을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취소 소송이 주의적 청구가 되고 무효 확인 소송이 예비적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얘가 얘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 어떤 경우에 제소기간의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죠? 제소기간이 문제가 되면 이 조금 문제가 된다 싶으면, 왜? 제소기간의 측면에서는 취소 소송의 경우가 더 엄격하니까 그런 거야, 그지? 그래. 요건은 소위 변경할 때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되고, 그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되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해야 되고요.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지? 직권에 의해서는 소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건 좀 헷갈리지. 왜냐하면 대부분 신청 또는 직권인데, 그지? 근데 소의 변경은 직권으로 할 수 없어. 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말이야, 너 이거 한번 청구해봐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새로이 피고될 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그지? 소의 변경의 불복 방법.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소 변경 허가 결정을 하면 타방 당사자는 즉시 항고를 해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항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럼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거고요. 또 소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소변경 신청했는데 불허했어.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효과. 종전의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해서 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고의 신청이 있고 처분 변경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효과. 변경된 소는 구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무효동 확인 소송에 준용하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엔 준용할 수 없어, 그지? 왜? 애초에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지? 행정심판을 전체해야 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소송의 참가. 소송에서 제3자는 첫째 뭐가 될 수 있어요? 원고가 될 수 있어, 그지? 뭐 어떤 소송에서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이런 데서, 그지? 원고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지? 두 번째는 소송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지? 세 번째는 재심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소송에서 제3자를 구제해 주는 단계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소송의 참가. 사실 소송의 참가는 있잖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제3자의 참가가 있고요. 제3자 소송 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참가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참가는 뭡니까? 이거는 피고한테 참가하는 거예요, 그지? 피고인 행정청에게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지위는 조금 다릅니다. 제3자의 참가는 있잖아.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공동소송인의 지위. 그래서 원고와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얘는 따로 항소할 수 있고요. 어쨌든지 원고하고 뭡니까? 동등한 그런 지위를 갖게 됩니다. 얘는 행정청의 참가는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얘는 피고에 종속됩니다. 책 보면 예컨대 있다. 예컨대 처음부터 보면 처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고로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청이나 또는 직권에 의해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예컨대 이웃인 A가 B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송을 다투는 경우에 건축허가 취소송을 다투는 경우에 B가 제3자로서 B가 아니겠지. 다른 이웃인 C가 이렇게 고쳐라, 그지? A가 B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다투는데 B가가 아니라 다른 이웃인 C가 이래야 말이 낫겠네. 다른 이웃인 C가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정 노선의 여객, 운수,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갑과 함께 신청했다가 떨어진 을이 갑에 대한 사업 면허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이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구나. 어쨌든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지? 이것 외에도 제3자 보호하는 제도에는 재심 신청 제도가 있다. 요건과 절차, 타인 간의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야 되며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어야 되고요.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신청 또는 직권,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효과. 제3자의 지위는 공동소송인의 지위야. 신청에 대해서 각하되면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제3자의 지위 봅시다. 제3자는 단순히 원고의 성수를 돕는 보조인 또는 보조참가인이 아니다. 그 자신도 독립된 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치? 이 경우를 민사소송법 65조입니다. 그치? 오타에 65조로 고치세요. 65조는 공동소송인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인은 원고와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원고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원고와 심리 절차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정을 하더라도 참가인인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소송행위 중 참가인과 피참가인 모두에게 유리한 행위는 전원에게 효력을 발생하나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으며 참가인 등 공동소송 1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앞부분은 자기들끼리야 그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는 유리한 거는 다, 불리한 거는 함께 하지 않는 효력이 없다 그지. 상대방의 행위는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그지. 참가인도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요. 집행정지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신청은 할 수 없는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는 있어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좀 다르다 그지. 첫째,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피고인 행정청에게 참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 처분청인 경기도지사의 성수를 돕기 위해서 감독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가하는 것. 참가하는 행정청은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가진다. 보조참가인이랑 당사자 일방의 성소를 보조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민사소송법 71조에 관련되는 규정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71조. 피고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지 않고 피고에 종속되는 지위를 갖는다. 그치? 보조참가인은 공동소송인과는 달리 당사자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치? 피고인 행정청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참가 행정청이 이를 번복할 수도 없다. 돌발 퀴즈 보시면 복효적 행정행위와 거리가 먼 것, 제3자와 관련되는 것과 그지 거리가 먼 것, 재심 청구 관련이 있어 그지. 제3자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는 당사자나 또는 직권으로만 할 수 있어 그지. 제3자는 참가를 통해서는 못해. 제3자가 원고가 되면 할 수 있어 그지. 아까 설명했어. 직권 취소 철회의 제한. 이거 뭡니까? 신뢰보호 측면에서 그런 거지. 사익과 공익 조화, 참가제도. 오케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 소송의 심리 중에 이런 말이야, 그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세 가지 입장이 있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긍정하는 입장 돼요, 그지? 부정하는 입장, 그지? 제한적 긍정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긍정설은 뭡니까? 긍정설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다시 처분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새로운 사유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지? 부정설은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뭐 중에 요거는 소송 계속 중에 이런 말이야, 그지? 예. 아니면 뭐 심리 중에 같은 말이야, 그지?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느냐. 긍정하는 것은 어차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어차피 안 하면 뭐 소송 종료 후라도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설은 불척의 손해, 행정의 상대방에게 이 소송이라는 거는 뭡니까? 원고와 피고 간의 이 공격 방어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 행정의 상대방이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방어의 기회를 좀 잃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고요. 제한적으로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지?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경우에는 긍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한적인 긍정설이야, 그지? 이게 판례, 뭐 다수설, 뭐 이런 거지, 그지? 책에도 있는 것처럼 제한적 긍정설이야. 처분 상대방의 보호와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후 변경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설 판례네. 판례는 당초의 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동일하면 추가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언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요. 이런 건 뭐 이해하기 쉽고요. 허용 기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겠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뭐냐, 그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는 좀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 그지? 시험에 나오면 거기 구체적인 사례 나와 있는 것처럼. 예컨대 충전소 설치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의 반대를 처분 사유로 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전소 폭발 위험을 새로운 사유로 주장한 사례. 이게 뭡니까?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지? 충전소 설치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충전소 설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오유민. 그러니까 허가 신청했어, 그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 간단한 거 잘 아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 충전소 LPG 가스 충전소 허가 신청을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허가 요건은 준수됐다 그런 말이겠지, 그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요건은 갖추었는데 주민이 반대. 그래서 주민 반대를 이것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부터, 그지? 아주 좀 기초적인 건데 원리를 알면 요거 어떻겠습니까?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 잘 모르겠어, 그지? 최영일 어때요? 이유는 될 것 같다.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오케이. 이유는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니까. 윤영목 어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주민은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지? 그래요. 옆에 동년 이렇게. 그래. 동년이 허가는 기속행위라서
안 된다, 그지? 예, 그렇죠. 예. 허가라는 거는 자, 요런 기본적인 구도를 알기를, 그지? 예, 원하는 거지. 예. 허가는 뭡니까? 이 기속적인 재량 행위야, 그지? 기속성을 기본적으로 갖는 그런 행위란 말이지, 그지? 기속 행위는 말 그대로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요건을 준수하면 허가해 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지? 요런 주민의 반대라는 것을 뭐로 재량적으로 요런 요건을 부과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지? 이유는 뭐라고? 기속행위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유를 붙였겠지, 그지? 예, 뭐라고 붙였다고 그래? 충전소 폭발 위험을 사유로, 그지? 교통사고로 인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해서 온천으로서의 이용 가치, 기존 도시계획에서의 지장 여부 이런 걸 이야기했다가 규정 온도 미달을 사유로 제시한 사례.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지? 자, 두 번째 사유는 뭡니까? 그거부터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둘째 줄에 처분의 근거 법령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지? 처분의 사실관계 변경이 없는 한 근거 법령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지? 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소송물의 범위 내일 것 처분이 같은 처분이어야 된다, 그지? 다른 처분은 당연히 안 되겠지. 사실심 변론 종결 이내해야 되고요. 동일성을 검증한 사례 보자. 1번 허가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 거부를 했으나 이격거리 기준을 거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그지? 이격거리 기준, 이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허가 기준의 한 내용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허가 기준에 맞지 않다 이 말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격거리 기준 위배였다는 건가 봐. 밑에 것도 석유 판매업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주요소 건축 예정 토지가 도시계획법 이렇게 해서 행위 제한 적용을 받는 토지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요건의 불준수 이렇게 한 거. 그래요. 이런 것들은 동일성을 인정받았다, 그지? 소송 제기 효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지? 그러면 절차법적으로 소송의 계속 상태가 발생해 중복대소 금지되고 소송 참가의 기회가 발생하며 관련 청구 이송이 인정되고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그지? 그래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실체법적으로는 제척 기간의 준수 등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판결에는 뭐 판결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요건 심리에 탈락하는 것을 우리는 탈락하면 각하되지, 그지? 요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송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그지? 요건 심리에 대한 판결 혹은 본안전 심리에 대한 판결을 소송 판결이라고 하고 요걸 당연히 우리는 본안 판결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 그 다음에 종국 판결과 중간 판결. 종국 판결로 가기 위한 개개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지? 요 중간 판결은 주로 확인 판결을 말하는 거다, 그지? 또 뭐 있나? 기각 판결과 인용 판결, 그건 다 하는 거지. 자, 사정 판결.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사정 판결이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나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소송 참가나 이런 것들은 작은 문제들로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해. 우리 기말 시험은 객관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교과서에 있는 정도로는 써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적당한 점수가 나오겠지. 자, 사정 판결합니다. 사정 판결의 이의는 있잖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사정 판결 이의는 첫째는 있잖아.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라는 건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갖는 의미, 제도적인 의의를 말하는 거지. 제도적인 의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인데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개의 가치는 뭐야? 하나는 뭐야? 법률 적합성이야, 그지? 적합성.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야, 그지? 법적 안정성. 근데 사실은 있잖아.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사실은 설명한 거라서 개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청구가 이유 있으나 기각하는 판결이잖아, 그지? 사정 판결은 본격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우리가 언제 총론 시간에도 많이 나온다, 그지? 그 의미가 요지는 알고 있어, 그지? 청구가 이유는 있으나 기각하는 판결이야, 그지? 근데 이 제도가 갖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률 적합성을 구현하는 거야? 아니면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는 겁니까?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은 애매한 거예요. 그지? 누구의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는 거야? 사정 판결은 사실은 뭐를 위한 건데 법적 안정성이나 법률 적합성은 있잖아. 누구의 관점에 있는 건가 하면 행정의 상대방의 관점에 있는 겁니다. 행정의 상대방 관점이야. 그지? 그런데 이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의 상대방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하면 사회 전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익성 혹은 공공복리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의 중대한 가치인 법률 적합성이나 법적 안정성 이외에 뭡니까? 이 공익성, 공공복리 이런 것들도 법치주의의 가치로서 조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요 두 개가 아니라 공공복리 내지는 공익성의 관점에서 강조되는 제도다, 그지? 그래서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지? 엄격하게 뭐하고는 대립하는 겁니까? 법률 적합성하고는 대립하는 거예요, 그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 안정성에 관한 거는 또 정밀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은 행정의 상대방 관점이거든. 그래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치? 또 하나의 관점은 있잖아. 또 하나의 관점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어떤 관점이 또 있는가 하면 이거는 하자의 치유 관점이 있어, 그지? 하자의 치유 관점이 있습니다. 하자의 치유는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치유라는 것은 하자 중에 어떤 하자하고 어울리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는 하자하고 어울리는 거잖아,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하자하고 어울리는데 취소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직권 취소하고 쟁송 취소, 그지? 그러면 하자의 치유는
직권 취소하고 어울리는 말입니까? 쟁송 취소하고 어울리는 말입니까? 치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자의 치우는 있잖아. 하자의 치우는 직권 취소하고 어울리는 거야? 쟁송 취소하고 어울리는 거야? 정민채, 뭐하고 어울리노? 그렇죠. 직권 취소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요거는 우리 뭐 하는 거면 쟁송하잖아, 그죠? 쟁송하는 것인데 있잖아. 이거는 직권 취소는 아니지만 쟁송 취소에서의 치유 관점인 거지, 그지? 그래서 독특한 겁니다. 예. 치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직권 취소 개념이거든. 근데 쟁송 취소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치유를 이루는 거야, 그지? 예. 그런 점에서 이가 있다. 자, 요건은 첫 번째 뭡니까? 처분이 어떻게 해야 돼? 처분의 위법성이 있어야 돼, 그지? 첫째는 처분이 위법해야 돼요. 처분이 위법해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청구가 이유 있을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 그지? 인용하는 것이 뭐에 반할 것? 공공복리에 반해야 돼, 그지? 예. 사정 판결에 관한 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사정 판결의 요건이나 효과 이런 것만 써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해줘야 되겠지, 그지?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에서 위법하다, 그지? 어때서 위법하다? 응? 우리 저기 뭡니까? 책에 보면 560페이지 밑에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재개발을 하는데 토지나 건물의 3분의 2 토지 건물 소유자의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된단 말이지, 그지? 이 요건이야. 근데 이제 동의가 없었어. 뭐 가짜 동의서를 발급했다거나 그런 사유로, 그지? 근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어. 재개발 허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허가가 났어. 그런데 뭐 거기 보면 어째 돼 있노? 셋째 줄부터 보면 이미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아파트도 짓고 있고 명시적으로 재개발 동의를 하진 않았지만 해당 지역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의 대부분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지? 그런데 이미 건축 중이야, 그지? 건축 중인데 뭐 땅만 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좀 제시가 돼 건축 중이고 공정률이 뭐 한 3분의 1 정도 진척이 되었다, 뭐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리고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상황이다, 그지? 그런 경우에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는 뭐가 된다?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처분이 위법하는 거나 한데 인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의 문제 또 관련인들의 반대가 없다는 점, 그치?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반한다. 그치? 자, 주장 입증 책임. 주장인의 입증 책임. 다른 판결과는 달리 주장이나 입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피고가 집니다. 그지? 피고 행정청이 집니다. 뭐를 입증해야 되겠어요? 뭐를 입증해야 되겠어? 이걸 입증하는 거지. 그지? 이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지? 당연히.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다는 입증을 해야 되겠지. 효과.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돼. 주문에서 명시해야 됩니다. 주문. 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서 명시해야 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요. 구제 방법, 손해배상, 재시설의 설치 등 적당한 구제 방법이 취소 소송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되도록 해야 된다. 예, 사정 판결도 여기 책에 없는 것 같은데 위법성에 대한 판단 시점, 우리 위법성에 대한 판단 시점은 이런 거 있잖아. 처분 시에 한다, 소제기 시에 한다, 판결 시에 한다, 그치? 이 사정 판결도 위법성에 대한 판단 시점을 이때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지? 이런 것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늘 좀 헷갈려. 그지? 자, 적용 범위. 모든 것은 취소 소송에 규정되어 있잖아. 그것들을 다른 소송의 유형에 준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지? 그래요. 한꺼번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정 판결의 경우. 또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되는 경우. 그지? 또 뭐 있노? 집행정지 제도. 또 간접강제도 있는데 책이 없다. 그지? 한꺼번에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취소 소송은 기본적으로 다 된다. 그자? 왜냐하면은 취소 소송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다른데 준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라서 그렇잖아. 그지? 그래. 사정 판결이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생각해 봅니다. 그지? 무효 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에 적용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쉬운데 사실 헷갈리는 것도 사실이야. 자, 사정 판결은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되나 안 되나? 판례나 다수의 견해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지? 이유가 중요하다. 그지? 이유가. 사정 판결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있잖아. 하자 치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효의 경우는 뭐가 안 된다. 치유가 안 돼. 그지? 그래서 무효의 경우에까지 사정 판결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찬양되나 안 되나 요거는? 아니 책 보고 하면 되잖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말고 안 됩니다. 됩니다라만 대답해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그죠? 애초에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예. 애초에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 판결은 뭡니까? 처분이 얘는 뭐야? 처분이 위법하나 위법하나 기각하는 판결이에요. 그지? 처분이 위법하나 기각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분이 없으면 인정하기 어려울 거다. 그죠? 근데 헷갈리는 사람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처분의 범주에 부작위도 들지 않을까라는 또 고민이 들지 사실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봅니다. 취소소송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나 안 되나 윤태양?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지?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뭐 하는 작용입니까? 행정 스스로 시정하는 행정 통제 작용입니다. 그지? 근데 무효의 경우는 통제의 범위를 넘습니다. 그지? 그래서 무효는 있잖아. 행정 통제가 뭐 하기 때문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래. 예. 행정 통제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나 안 되나 윤태양? 이건 됩니까? 오케이. 된대. 자, 집행정지 봅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무효확인 소송에 적용이 되나 보자. 집행정지는 뭡니까?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인데 말이지. 예? 일시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해서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지? 예. 무효확인 소송은 집행정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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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집행정지. 그렇지. 얘보다는 더 적용돼야 되겠지. 그지? 논리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정광성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지? 이유는 뭡니까?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지? 오케이. 그래요. 할 땐 쉬운데 나중에 따로 물으면 사실 잘 모르겠어. 그지? 나도 가끔 그래. 간접강제는 보자. 간접강제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있습니다. 그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간접강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지? 예. 요거는 어디에 조정이 되는가 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이 됩니다. 그지? 위법 확인 소송. 이건 됩니다. 오케이. 무효 확인 소송에는 되게 안 되게? 무효 확인 소송에는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요 안 되는 데 있잖아.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취소 소송에는 되는데 무효 확인 소송에는 왜 안 되노? 얘 무효가 말이야 취소보다 더 센데 얘는 왜 안 되노?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입법상의 불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경우에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좀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무효가 되려면 권한이 없거나 주로 권한이 없는 경우지, 그지? 예. 권한이 없는데 이 조직법적으로는 있어야 되겠지. 조직법적으로도 없으면 그거는 부존재에 해당되는 것일 거고요. 예. 그래서 거부의 경우에 이 무효 확인 소송을 상정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입법상의 불비라는 비판은 일반적인 비판은 아니다. 요지는 무효 확인 소송이 적용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입법상의 불비라는 비판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지?
그래서 보니까 한꺼번에 정리되면 좋아. 사정 판결은 얘만 되네, 결국은. 그지? 얘만 되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이래 되네, 그죠? 이래. 그리고 집행정지는 얘가 되고, 그지? 이거는 뭐 어차피 다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 객관식을 준비한 학생들은 표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 사정 판결의 청구.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 근데 판례는 법원의 직권으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정 판결의 취지로 보건대 뭐가 적당합니까? 행정청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지? 예.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한다면 이거는 뭐 사실 직권이란 말이 나오지만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강한 거지. 그지? 그래. 행정소송이 끝나가네. 판결의 효력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서. 거기 네모에 보시면, 네모 보자. 불가변력, 갈로하고 자박력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불가반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가반력. 다른 말로는 불가반력. 이 반자를 쓰기도 합니다. 불가변력, 불가반력. 네. 이때의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의 불가변력하고 어떤 취지가 다른 거지, 그지? 용어의 의미는 같지만. 법원은 스스로 번복할 수 없단 말이야, 그지? 판단 내린 것들을 판결했다가 다시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불가정력은 뭐 다 하는 거고요. 기판력은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당사자보다는 법원한테 주로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판결의 취지를 번복하지 말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그지? 기판력이라는 것은 사실 판결의 효력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우리가 좀 어렵고도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기판력하고 기속력입니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해, 그지? 그리고 조금 어려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미리 좀 안 보고 오면 그렇게 금방 생각이 잘 안 나는, 가르칠 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취지가 중요한 거지, 그지?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취지를 번복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취지야. 판결의 취지를 번복하지 마라. 그렇지? 그 다음에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 그래서 얘는 누구한테 미치는 거예요, 주로? 이거는 행정청한테, 처분청한테 미치는 거고요. 얘는 누구한테 미치는 겁니까? 이거는 법원한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겠노? 양자는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 기판력하고 기속력으로. 기판력은 말 그대로 이미 판단한 효력이야, 그지? 이미 나온 판결의 효력이라는 말이거든. 이미 나온 판결의 효력. 그래서 판결의 취지가 이렇게니까
이 취지를 거스르지 말란 말이거든, 그지? 이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대로 행동하라는 거거든. 그래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일까? 아니면 양자는 서로 독립된 개념일까? 사실은 있잖아. 어떻게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넓게 판결의 효력이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념, 이 학설 중에는 기판력은 기속력의 한 부분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기속력은 기판력의 한 부분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양자는 그 취지가 다른 독립된 효력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다수의 입장은 뭐 같아요? 독립되었다, 뭐 다르다, 별개의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충분히 다 설명이 돼.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의문도 있잖아. 법원도 당연히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같은 취지의 사건에 대해서, 그지? 번복하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 거지, 그지? 법원도 이게 따른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판결의 취지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 취지에 따른 의무가 속한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도 되고요, 요렇게 설명도 되고요, 관계 별로 없다, 이런 세 가지 의견이 가능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형성력이야, 그지? 형성력. 형성력은 보편적인 효력은 아닌 거지, 그지? 기판력이나 기속력 이런 것들이 모든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거라.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모든 재판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든이라는 표현을 뺄게 또. 재판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 법 효력이다, 그죠? 보편적 효력이다. 뭐 판결 중에는 기속력에 대한 적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형성력은 있잖아. 형성력은 특히 뭡니까? 이거는 형성력은 형성소송에만 한정이 되는 거지, 그지? 형성소송에만 한정이 되는 거지. 행정소송 전체에서 형성소송은 몇 개가 있어요? 행정소송 전체에서 행정소송이 주관소송, 객관소송, 주관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형성소송은 몇 개 있어요? 현진아? 형성소송은 한 개 있어요, 그제? 그리고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뭐밖에 없어요? 취소소송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취소소송에만 적용이 되는데, 부수적으로 또 어디에 적용될 수 있어요?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무효확인 판결도 사실은 무효확인 판결도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어요? 무효를 확인해 주는 그런 형성적인 효력이 있는 거지, 그지? 무효는 있잖아. 무효는 자, 취소는 언제 효력을 소멸하게 됩니까? 직권으로 취소되거나 아니면 쟁송의 방법을 통해서 취소 판결이나 취소로 재결을 받았을 때 그때 효력이 소멸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뭐 되노? 기본적으로 소급한다, 그지? 맞나?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급하지, 그지? 직권 취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그지? 뭐 때문에 그래요? 신뢰 보호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근데 무효는 언제 효력이 소멸됩니까? 무효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얘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권한자가 결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무효 확인이 됨으로써 그때부터 다 알게 되는 거지. 다만 뭡니까? 당연히 소급하는 거지. 이거는
확인이 되면 당연히 소급하게 되는 거지, 그지? 어쨌든지 확인을 통해서 결국은 형성적인 효력을 지니는 거는 원래는 뭡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지? 논리적으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그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 형성력이라는 거는 있잖아. 그래서 형성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별도의 처분이 불필요하다, 그지? 별도의 처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지? 별도의 처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별도의 처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지? 취소 소송을 합니다, 그지? 취소 소송. 그래서 취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 취소 판결로서 영업 정지가 취소가 되니까 별도의 취소가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런 말이야, 그지? 근데 이런 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면직 처분을 받았어. 면직 처분 파면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취소 판결 받잖아, 그지? 그러면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않는데요. 뭐라는가 하면 회사에서 복직 명령을 합니다, 그지? 자, 가벼운 거부터 보고 여기 기속력, 기판력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형성력부터 봅시다. 565페이지. 판결의 형성력이란 취소 판결 등 형성 판결의 효력으로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되는 효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철회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보면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철회 효력은 당연히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 그래서 대세효라고 한다. 예컨대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압류 물건의 소유자, 경락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3자의 범위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원고와 대립된 법적 지위에 있는 제3자는 여기에 포함되며 공유의 이익을 갖는 제3자는 포함된다는 견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다 있다. 그죠?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겠다. 제3자에 대해서 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제3자의 행정행위의 경우에 소송 당사자와 제3자의 관계에서 취소 소송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법률 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이다. 또 소외의 제3자에게 형성력이 미치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의 불이익과 같은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제3자의 소송 참가, 재심 청구를 인정합니다. 제3자의 범위, 형성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일반인이 대상이 된다는 견해, 절대 형성력설, 제3자의 범위를 소송 참가인에 한정하는 견해, 상대적 형성력설이 있다. 절대적 형성력설이 다수의 견해다. 그치? 절대적 형성력을 취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취소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에 거친다는 소극적인 효력설과 제3자가 취소 판결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 효력설이 있는데 소극적 효력설까지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말이야. 적극적 효력설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인정할 문제이다. 우리 판례는 없는데 일본 판례는 부인하고 있대. 제3자효의 준용. 취소 판결의 제3자효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과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은 물론 가구제의 경우에도 준용이 되고 있다. 그래요.
간접강제 보겠습니다. 우선 간접강제 568페이지. 간접강제란 판결로 명한 이행 의무를 강제집행 절차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집행력이라고 한다. 일반의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행정청이 따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런데 부작위 처분이나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적시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간접강제 규정인 거지, 그지? 이 경우 배상 명령의 효력이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공공단체에도 미치게 되며 그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민사집행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행정성을 신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강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이 된다. 또 다만 간접강제의 결정에 따른 배상금은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 처분을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 그래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도과된 경우라도 후에 적극적인 처분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치? 그래요. 기속력, 기판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네.